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2권 제26장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선거 때만 되면 막 정신없이 쏟아지는 그런 네거티브 광고 있잖아요. 또 반대로 엄청난 장밋빛 공약들도 있고요. 이 두 가지가 과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주장일까요? 아니면 뭐랄까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서로 다른 얼굴일까요?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을 빌려서 현대의 이 복잡한 논쟁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니, 2000년도 더 된 그 옛날 사람의 통찰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? 와,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설득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. 이것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뒤에 내용이 쉬워집니다. 바로 엔티멤이라는 건데요. 우리말로는 생략 3단 논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.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논증의 한 줄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. 이 무슨 말이냐면요. 쉽게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때 쓰는 일종의 만능 레시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하나의 틀 안에다가 온갖 종류의 주장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큰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벽돌,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고 딱 짚어주는 첫 번째 오해를 한번 살펴볼게요. 그게 뭐냐면 어떤 걸 엄청 대단하게 부풀리거나 반대로 별거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는 거 있잖아요. 이게 과연 그 자체로 독립된 어떤 특별한 기술일까요? 네,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. 뭔가를 막 대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과장, 또 반대로 아주 하찮게 만드는 축소. 이걸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특별한 설득 도구, 별개의 기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! 하고 딱 선을 긋습니다. 그가 뭐라고 하냐면 과장과 축소는 엔티멤의 한 요소가 아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.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과장하고 축소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보여주는 논증이 있죠. 또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보여주는 논증도 있고요. 그런 것처럼 어떤 게 크다 작다를 보여주는 것도 그냥 똑같은 논증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부 다 엔티멤이라는 큰 레시피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맛일 뿐이지 이게 완전히 다른 요리법은 아니라는 거죠. 이해가 좀 되시나요?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논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과 반대로 상대방의 논증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. 그러니까 반박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토론 같은 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 주장을 아주 탄탄하게 세우는 게 더 중요할까요? 아니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?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여기서 또 한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요, 이 반박하는 논증이 내 주장을 입증하는 논증과 아예 다른 종류가 아니라고 말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공격하는 것과 내 것을 지키고 세우는 것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가깝게 붙어 있다는 거죠. 아니,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? 그는 이 반박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.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반대 증거를 제시하는 것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에요. 자,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, 근본적으로 다릅니다. 첫 번째, 반대 주장을 증명하는 건 말 그대로 상대방이 A라고 주장할 때 아니야, B가 맞아 하면서 내 주장을 증명하는 거예요. 이건 상대방 탑 옆에 내 탑을 더 높고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것과 같아요. 똑같이 엔티멤이라는 논리의 벽돌을 써서요. 하지만 두 번째, 이의 제기는 완전히 다릅니다. 이건 상대방 탑의 벽돌과 벽돌 사이 그 연결고리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. 새로운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상대방 탑의 설계도에 결함이 있다고 딱 짚어내는 거죠.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이의의 제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.
상대방이 올바르게 추론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견해를 진술하는 것. 좀 어렵나요? 다시 말해서 네 논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.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.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상대방 건물의 설계도를 딱 펼쳐놓고 여기 이 계산 틀렸네요? 하고 오류를 짚어내는 행위. 바로 그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세부적인 걸 봤잖아요. 이제 한 걸음 뒤로 싹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복잡한 논증 분석은요,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훌륭한 연설의 3대 요소 중에 딱 첫 번째, 기둥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입니다. 네,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.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사고적 요소, 바로 내용과 논리 그 자체죠. 그리고 둘째는 스타일, 그러니까 이걸 어떤 단어, 어떤 문장으로 멋지게 포장할 것인가의 문제고요. 마지막 셋째는 구성, 서론, 본론, 결론의 순서를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거죠. 자, 보세요.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깊게 파고들었던 예시, 엔티멤, 반박, 이 모든 게 바로 저 첫 번째 기동, 사고적 요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. 어마어마하죠? 아니,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나누는 게 왜 중요할까요? 그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정교한 분류 덕분에 그냥 감으로만 하던 뒤죽박죽 설득이라는 예술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일단 과학이 되면 어때요? 우리가 그걸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또 상대방의 논리를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모든 게 짧아지고 자극적인 한마디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은 요즘 세상에서 과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런 정교한 논증의 구조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?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